오늘은 김소월의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될 땅이 있었다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상당히 길어요. 그죠? 우리가 아는 김소월은 뭐 진달래꽃 같은 어떤 서정적이고 그 다음에 전통적 민요적인 시를 많이 쓰는 시인이다 라고 하는데, 이 작품은 그것과는 조금 결이 다른 그런 작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작품은 집과 땅이라는 상징적 소재를 통해 일제히 혹독한 통치에 시달리는 민족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노래한 시이다. 화자는 이러한 현실 인식이 체념으로 머물지 않고 꿈과 현실의 대립 구조를 통해 현실의 암담함과 어둠을 드러내고 그 극복 의지를 제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어떤 김소래 시에 나타나는 사랑, 이별, 그리움 등과는 달리 일제강점기의 역사의식을 또렷하고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4개의 연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꿈꾸었노라. 동무들과 내가 가지런히 벌가의 하루 일을 다 마치고 석양의 마을로 돌아오는 꿈을 즐거이 꿈 가운데. 그러나 집 잃은 내 몸이여,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될 땅이 있었다면 이처럼 떠도르랴. 아침의 점을 쏘네 새로운 탄식을 얻으면서 동이랴 남북이랴 내 몸은 떠나가나니 볼지어다. 희망의 반짝임은 별빛이 아득임은 물결뿐 떠올라라 가슴의 팔다리에. 그러나 어쩌면 황송한 이 심정을 날로 나날이 내 앞에는 자칫 가늘은 길을 이어가라. 나는 나아가리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보이는 산비탈엔 온 새벽 동무들 저 혼자 산경을 김매이는. 자, 보니까 그러나가 2번 나오네요. 그죠? 이 아이가 뒤집어지고 또 뒤집어지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꿈을 꾸었다가 그 다음에 좌절 절망의 상태였다가 다시 그러나가 나오면서 리라 가라 라고 하는 명령형으로 어조가 확 바뀌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작품을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누가 나왔어? 그렇지, 화자가 나왔네. 나는 뭐 했어? 꿈을 꾸었어. 나는 뭐 했다고? 꿈 꾸었대. 이때 꿈은, 그렇지, 소망이죠. 무엇을 꿈꾸었어? 동무들과 내가 가지런히. 잠깐 나가 꿈을 꾸었는데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동무들하고 나가 같이 나와. 즉 무슨 소리냐면 어떤 주체가 확장이 되고 있죠.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우리는 우리 민족으로 확대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가지런히 나란히 함께 벌가의 하루 일을 다 마치고 석양의 마을로 돌아오는 꿈을 뭐 했어? 꿈꾼 거죠. 일단 여기서 말하는 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들판의 가장자리고 친구들과 노동을 하는, 화자가 추구하는 어떤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동무들과 내가 가지런히 벌가의 하루 일을 다 마치고 석양의 마을로 돌아오는 꿈을 나는 소망했노라 라고 하는 거죠. 즉 화자는 농사를 지으며 평화롭게 살아가는 모습과 그 모습에 대한 소망을 도치법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즐거이 꿈 가운데. 그러나 이야기 뒤집어지고 있나요? 시상의 전환이죠. 뒤에 나오는 게 아니고 뭡니까? 집 잃은 내 몸이여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꿈, 소망에서 현실, 절망으로 바뀌는 그러나다라고 보시면 돼요. 집 잃은 내 몸이 할 때 집이라고 하는 건 단순한 하우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삶의 터전, 기반을 잃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떠도는 우리 민족이 될 것 같아요. 집을 잃었다는 것은 결국 국가를 상실했다, 국토를 상실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거든요. 그래서 삶의 터전을 잃고 떠도는 우리 민족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바라건대는 이게 이제는 화자가 소망하는 거네. 지금 당장은.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될 땅이 있었다면, 자, 여기서 말하는 보습이라고 하는 것은 피부를 촉촉하게 하는 보습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농기구, 쟁기나 호미 같은 걸 보면 이렇게 농기구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땅을 가는 이게 농기구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가 땅을 이렇게 갈 거 아니야. 여기서 이렇게 땅으로. 그러면 여기가 어때요? 엄청 많이 닳겠죠. 그래서 더 덜 달라고 이렇게 덧대요. 밑에다가. 됐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달기는 닳겠지. 근데 이제는 다른 부분보다는 조금 더 오래 가겠죠. 요게 바로 뭡니까? 이 보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습을 대일 땅이 있었다면 이라고 하는 것은 요만큼이라도 될 수 있는 어떤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공간이죠. 뭐라고?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공간이 있었다면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습될 땅이 있다는 것은 농사 지을 땅이 있기를 바라는 강렬한 소망을 드러내고 이것은 결국 국토 내지는 국권을 상실한 우리 민족의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라고 하면서 내가 이 조그마한 땅, 최소한의 어떤 생존 공간이 땅이 있었다면 이렇게 떠돌았겠느냐, 유랑을 했겠느냐, 아침부터 저물 무렵까지 새롭고 새로운 탄식을 얻으면서 결국 뭡니까? 집과, 그죠? 집과, 그 다음에 땅을 잃은 우리 민족의 탄식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역시 마찬가지로 도치법이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집이라든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국토 내지는 국가의 의미를 갖는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쪽이랴 남북이랴 이건 방향도 없고 목표도 없는 거야. 내 몸은 떠나가나니 볼지어다. 한마디로 목적지나 방향도 없이 떠돌아야 되는 우리 민족의 처지를 보여주고 있고 삶의 터전을 잃고 유랑하는 민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희망의 반짝임은 뭐뭐는 뭐뭐이다죠. 이 꼴이에요. 그죠? 희망의 반짝임은 무엇이야? 별빛이야. 아하, 이게 동격이네요. 근데 그게 어때요? 아득해요. 아득하다는 것은 희망이 아득하게 멀리 있는 현실이란 얘기죠. 물결뿐, 물결 어떤 물결? 그랬더니 괴로움과 절망의 물결이에요. 왜? 이 희망은 멀리 있거든. 가슴에 팔다리에 절망 속에서도 결국 뭐야? 신락 같은 희망을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해석을 할 때 절망적인 현실을 강조하는 거, 희망이 멀리 있는 신락 같은 희망밖에 없는 멀리 있는 현실을 강조할 수도 있고요. 그 신락 같은 희망이기 때문에 그 희망을 잡으려는 의지를 강조할 수도 있고요. 요 구절은요,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두 개로 나누어서 해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희망의 반짝임은 별빛의 아득임은 물결뿐 떠올라라. 가슴에 팔다리에 그만큼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현실이야.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 반짝이고 있는 별빛이 그나마 반짝반짝거리고 있잖아. 그거라도 가지고 싶어. 그거라도 잡고 싶어. 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야. 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간에. 그러나 이야기가 뒤집어져요. 자, 시상의 전환이고요. 이번에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어쩌면 황송한 이 심정. 황송한 이 심정, 어떤 심정 했더니 절망 속에서 희망을 감사하는 심정, 느낌표 빵, 날로 나날이 내 앞에 자칫 비교적 그 조금 가늘다란 길이야. 길은 길이야. 길인데 이 길이 바로 뭐야? 너무 가늘어. 가늘다는 것은 조금 전에 봤던 신락 같은 그 별빛의 아득함이 있는 길이에요. 별빛이 아득함이 있는 길이니까는 희망의 길이겠죠. 하지만은 쉽지는 않은 길이죠. 어려운 길이죠. 왜? 가늘잖아. 그러나 이어가라.
명령형 쓰고 있네요. 나는 나아가리라. 리라 뭐예요? 의지의 표현을 쓰고 있네요. 앞에 있는 것과 앞에 있는 2단원 2연과 3년과는 달리 의지적인 어조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 즉 화자의 미래에 대한 지향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더군다나 영탄법과 명령형을 쓰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챙겨놓고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 걸음 또 한 걸음, 한 걸음 또 한 걸음, 어디를 가느다란 길, 가느른 길을 한 걸음 또 한 걸음 가고 있어요. 그렇게 나는 나아가리라 이렇게 되겠죠. 가느른 길을 따라 미래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는 의지가 보여주고 있네요. 비록 어디라 할지라도, 산비탈이라 할지라도, 고난과 역경의 길이라 할지라도, 온 새벽 동무들, 우리 민족이 되겠죠? 희망의 이미지고요. 왜? 아침이 밝아오기 직전의 모습이잖아. 저 혼자 산경을 김매는 그 산비탈로 나는 나아가리라예요. 결국은 이 산경에 김을 맨다는 것은 농사를 짓는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는 현실 극복 의지와 행위가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김수월의 시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될 땅이 있었다면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전체 정리하겠습니다. 자, 저항적이고요. 참여적이다. 도치법과 영탄법이 많이 쓰이고 있다. 땅, 삶의 터전을 잃은 절망과 현실 극복, 의지를 주제로 삼고 있다. 자, 특징 첫 번째, 어조의 변화를 통해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어조의 변화는 그러나 두 번 나오는 그걸 얘기하겠죠.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과거에 해당하는 부분은 1년이에요. 1년은 나는 꿈꾸었어요. 어시죠? 뭘 꿈꿨어요? 동무들과 내가 가지런히 석양의 마을로 돌아오는 꿈을 꾸었죠. 일종의 희망이라고 보면 돼요. 현재,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집을 잃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희망의 반짝임과 별빛이 아득해요. 그러면서 화자는 소망합니다. 뭐라고?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될 땅이 있었더라면, 하지만 나는 그렇지 못해 라고 하는 2년과 3년을 통해서 절망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4연 마지막이죠. 그러나 이야기가 다시 한번 뒤집어지면서 자칫 가느른 길을 이어가라, 나는 나아가리라 라고 하면서 이 황송한 심정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즉 미래는 어떤 희망적인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두 번째, 상징적 시어를 사용하여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 작품에서 상징적 시어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 집과 땅과 집일 거예요. 이 시에서 집과 땅은 단순한 개인의 주거 공간, 생업의 터전이란 의미만 지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떠돌이 생활을 해야 할 수밖에 없었던 사회, 역사적인 상황과도 연관이 있다. 따라서 이 시에서의 집과 땅은 민족의 주권 또는 국토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표현상의 특징에서 우리가 한 번 더 볼 게 있다면 도치법과 영탄법이죠. 도치법은 나는 꿈꾸었노라 석양의 마을로 돌아오는 꿈을 이라든가 새로운 탄식을 얻으면서 이처럼 떠도르랴 라든가 이 부분일 거예요. 영탄법은 집 잃은 내 몸이여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될 땅이 있었더라면 정도가 되겠죠. 이렇게 이 시는 도치법과 영탄법을 사용해서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어떤 시적 의미? 그렇죠. 국권상실, 국토상실 속에서의 어떤 슬픔, 비애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김소월 시인의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될 땅이 있었다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